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무서운 구상. 대한민국은 곧 사회주의 국가?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와, 저는 사실일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한 말입니다.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이 중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오지 않을까. 와,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야,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충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만의 TSMC는요. 쉽게 말하면 국가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만의 TSMC 같은 그런 회사가 없으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가 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요. 예, TSMC 같은 회사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반도체니 반도체 회사들 다 합치면요. 예,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회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국고를 집어넣어서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대한민국에서 시장경제 완전히 무시하자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충격적이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이게 북한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금은 영원이라고 하잖아요. 북한. 주민들 세금 영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예, 탈북자들한테 들어보면 수탈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걷어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거 말입니다. 충격적이라 저는 진짜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는요. 현실 경제를 완전히 외면했고요. 그러면 삼성을 없애겠다는 건가요? SK 하이닉스를 없애겠다는 건가요? 예, 하이티스라고 해서 예, 옛날의 회사들이죠. 예, 어쨌든 그런 반도체 회사, 하이티스가 반도체 회사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동부죠. 동부의 반도체 회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름을 살짝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런 회사들 다 망하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현실 경제를 완전히 무시했고요. 경쟁이라는 시장 원리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차이가 뭐가 있죠? 개인의 이익은 전체 이익을 위해서 희생될 수 있다 이 뜻인가요? 여러분 개인의 이익이 전체 이익을 위해서 희생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게 바로 전체주의식 모델입니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예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예, 국가가 기업의 성과를 독점 관리하겠다. 그래서 진짜 기본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국가가 국유화를 시킨다는 이야기인가요? 중국하고 모델이 똑같네요. 중국하고 똑같은 모델이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저는 완전히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결국 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는 엄청나게 빚이 쌓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난리도 아니에요. 심지어 민주당에서는요. 이게 사회주의 하자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색깔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요 솔직히 색깔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좌파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빨갱이 잡아내야죠. 간첩 잡아내서 북송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색깔론은 이제 당연한 것 같아요. 색깔론을 거부할 필요가 없고 색깔론 때문에 이게 휘둘릴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을 보면 진짜 충격적인 정책이 많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만 하더라도 나라 경제 다 망쳤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들 다 울고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사장님이 종업원보다 월급을 덜 받아가요. 세상에 이런 게 사업이 계속 망해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망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영업자분들에게 저도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인력이 거의 없어요. 저는 전부 알바를 쓰거든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말입니다. 제가 직원으로 채용해서 뭘 한다는 건 이 새벽 시간에 나오면 돈도 많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여기서 이렇게 일하는 거 못 버팁니다. 제가 회사 출근 시간이 오후 2시인데 새벽 2시인데 12시 반에 일어나 새벽 2시에 출근하거든. 2시에서 2시 반 이 사이에 출근하는데 누가 이 시간에 출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저는요 지금 어떻게 하든 생존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내가 몸빵해야지 그나마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 그나마도. 어디 그뿐입니까? 주 52시간제는. 주 52시간제는 말해서 잔소리죠. 주 68시간 일하던 것을 갑자기 주 52시간이래. 포퓰리즘이 하늘을 찌른 거예요. 일을 많이 한다고 줄여야 된다고요? 천만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68시간 하는 것을 52시간으로 줄여놓으니까요. 기업의 생산성은 말도 못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GDP가 자칫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어요. 저성장이 높이라는 게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만큼 심각하다 보거든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장님도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원분들도 다 같이 불만입니다. 왜? 왜 주 52시간제를 해놔서 한 회사에서 더 일을 해서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게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추경 팡팡 쏟는 거예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추가 경정 예산을 15조에서 20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34조 7천억 이야기해요. 돈 뿌리잖아. 돈 뿌리잖아. 돈 뿌리면 여러분 받을 때는 좋아요. 결국 말입니다. 물가 올라가고 돈의 가치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더 박살납니다. 왜 이거를 모르죠? 왜 이거를 지금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국가 부채는 계속 올라갑니다. 2024년은 추산하건대 51%까지 넘어갔을 거다 그렇게 추산합니다. 51%까지. 이게 부채는 더 늘고요. GDP라고 하죠.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은 덜 늘어서 늘긴 늘었는데 덜 늘어서 이게 GDP가 마이너스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뜻입니다. 51%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추산입니다. 이게 가면 그만큼 진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포퓰리즘은요 결국은요 나라의 빚만 계속 늘게 만들어요. 나라의 빚이 늘면 그거 누가 갚을까요? 여러분이 갚으시나요? 제가 갚나요? 아닐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갚을 거예요. 우리 손자들이 갚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요 화가 나죠. 그러니 20대 30대가 지금 우리는 우리가 지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지금 굉장히 무서워졌습니다. 옛날하고 20대 30대의 생각이 달라요. 지금 이렇게까지 포퓰리즘을 뿌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미래 사회가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살았던 친구들이 점점 사회주의로 간다고 이야기하니 참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시장을 진짜 제대로 봐야 됩니다. 색깔론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색깔론 인정하고 그냥 색깔론이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나라가 엄청난 상황이 되니까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